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금 이진숙,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얘기하시면서 극단주의자들이 좀 출세하고 중요한 장관직을 맡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세 발의 피해요. 아, 더 있어? 지금 더 아주 극단적인 극단적인 사람이 지금 국무총리직을 제안을 받고 상당히 지금 고심 중이다. 뭔데? 네? 누군데? 이니셜만 그냥? 이니셜만. K? 아니, 원희룡 장관이 지금 국무총리직을 제안을 받고 고심 중이다. 원희룡 장관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 원희룡 장관은 좀 이상해졌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기사에 안 나와. 그냥 정보인데. 신상필벌이 확실한 정보예요. 극우가 판치는 대한민국 믿겨지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빠르면 3일 탄핵안이 국회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마도 최단기간 탄핵된 방통위원장으로 기록될 듯합니다. 취임 첫날부터 절차를 무시한 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고 중립성이 요구되는 방송통신위원장에 부적합한 편향된 인사라는 게 탄핵의 핵심 사유인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된 직후 보라는 듯 이진숙 위원장에게 고생이 많다며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하루 만에 탄핵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는 독재자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라며 탄핵 소추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의결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 첫날 위법 소지가 있는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강행했고 박문진이 낸 기피 신청의 당사자면서도 불법으로 회의를 소집해 셀프 기각했다는 점이 위법하다는 설명인데요. 또 MBC 간부 재직 시절 직원 사찰과 노조 탄압 등으로 보여준 언론 자유에 대한 편향된 인식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표결할 수 있는데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은 오늘 곧바로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민주당은 탄핵 절차와 함께 현재 박문진 이사 임기가 끝나는 오는 12일 전에 방송장악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하는 일을 보면 청개구리 우화가 생각납니다. 국민이 하라는 일은 죽어라 하지 않고 국민이 하지 말라는 일은 죽어라 합니다. 언론 탄압 그만하라, 방송장악 중단하라 했더니 오히려 속전속결로 방송장악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적격자인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이진숙이 임명되자마자 KBS와 박문진 이사 선임을 곧바로 밀어붙인 것도 그걸 다시 대통령이 제거한 것도 모두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독재자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내보내면 자신의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국민과 나라는 질식합니다. 이제 3년도 채 남지 않은 정권이 겁도 없이 칼을 마구 휘두르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뒷감당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 모범국가였던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권 들어 2년 만에 독재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합니다. 나치 전범과 나치 부역자들을 끝까지 쫓아가 처벌한 것처럼 독재자와 독재에 부역하는 자들에게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사법을 거부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5번 거부권 행사도 모자라 16번, 17번, 18번
19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2건의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이것도 거부하면 20번째, 21번째 거부권을 쓰는 것입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자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완전히 저버리는 폭거입니다.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를 더 이상 국민이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길을 막는 방송 장악 시도의 끝은 정권 성공이 아닌 정권의 몰락이 될 거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진숙 위원장이 오늘 예정된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1일 확인됐는데요. 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 방통위 관계자를 보내 과방위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후보자 상태였던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도중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의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를 열고 이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는데요. 야당은 이날 이 위원장이 취임 직후 위원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과 박문진 야권 이사들의 기피 신청을 각하 결정한 것 등을 지적하며 탄핵 소추안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탄핵안이 발의 및 보고되던 시점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는데요. 전임자들처럼 탄핵안 표결 전 사퇴하지 않고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방송장악을 위한 원포인트 이사 선임안 의결을 위한 방송통신위원장 역할이었는데요. 자신의 인지도와 체급을 높여 차기 보궐선거나 지방선거에 출마를 노려보겠다는 계산인 거죠. 방통위는 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이 법과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인데다 기타 현안 질의에 대해서도 특별히 답변할 것이 없다고 보고 과방위 불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공식적으로 불출석 사유에 이 위원장의 건강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빵과 와인을 잘 드시고 해외여행도 틈나는 대로 다니시는 분이 왜 갑자기 몸이 아플까요? 일단 위원장이 되니 배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밀려올 고소고발건도 이 정권에서 잘 막아줄 거라는 기대가 있어 보이는데요. 물론 그 정도는 해주겠죠. 총대를 맨 대가로 말입니다. 무혐의의 혐의 없음, 불기소, 공소권 없음, 뭘 가져다 붙여서라도 면죄부를 줄 게 뻔해 보입니다. 검찰은 상상에다 정치적 의도를 더해서 걸레 같은 공소장을 만들어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검찰과 대통령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작당해 삼각편대를 구성한 뒤 진행한 희대의 언론 탄압입니다.